경례. 그럼 먼저 일파만파 이정희 회장께서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요즘같이 힘든 시기를 당하여 하루하루를 지내시는데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봄이 오면 훈풍이 불고 훈풍이 불면 새싹이 돋아나고 꽃들이 피는 것이 대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 정치적인 계절은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암흑기요 빙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토의 건부를 찬탈한 문재인 포갑정권과 독재 일당들은 아직도 동면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거역할 수 없는 하늘의 섭리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질주하고 있는 문재인 독재 패거리들은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고 국민들의 희생을 대가로 국가 사회를 파괴하고 사지로 몰아가고 있는 정북 정중 정권의 패거리들은 하늘 무서운 줄도 모르고 날뛰는 대역 무도한 무리들로서 이제는 더 늦기 전에 국민들과 역사 앞에 참회하고 석고 대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 드릴 희망적인 메시지 하나는 이제 문재인 독재 파샤 정권의 말로가 눈앞에 보이고 그 종착역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임을 망각하고 국가 파괴와 정권 연장에는 혈안이 되어 있는 문재인 파쇼 정권의 패거리들은 순간에 살고 영원에 죽는 길을 택한 대역죄인들로서 이대로 더 이상 나가다간 국민들과 역사의 존엄한 심판을 피하기 어렵고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 대항하여 끝까지 목소리를 높이다가 39세의 젊은 나이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독일 본헤퍼 목사의 말을 잠깐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미치광이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차에 올라 그 미치광이를 끌어내려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현 대한민국 정치 상황과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명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주권을 찬탈한 헌정 파괴이자 삼권을 장악한 미치광이 운전자인 독재자 문재인은 지금 이 순간도 음주운전, 졸음운전, 보복운전에 폭주운전, 뺑소니 운전으로서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나라를 파탄 직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현 상황은 대한민국 역사상 6.25 전쟁 다음으로 가장 큰 위기입니다. 지금 당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일이지만은
이 나라의 장래와 자식들의 앞날을 생각하면 이 일은 국가적인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정의와 원칙이 사라진 그리고 양심이 마비된 사회는 그 자체로서 위기입니다. 문재인은 거짓과 사기, 선동, 행쇼가 전문인 대한민국의 히틀러이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현혹당이자 망국 목표당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난 4, 5년간 아스팔트 광장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리고 수천만의 국민들이 거리를 누비며 정부 빨갱이 정권을 규탄하지 않았다면, 국제 김정은의 노예되길 자청하고 민주노총의 앞잡이 되길 서슴치 않는 이 정권은 아마도 그들의 수건인 고려 연방제 통일을 벌써 이루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에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첫째,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는 부정선거와 선거 개입을 우리나라 외국 국민들은 목숨을 걸고 막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이현령 피해령식의 코로나19 정치 방역에 전 국민들은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주요 권력을 무릎 꿇려 감히 그 위에 군림하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마저도 무력화시켜 독재 폭정을 휘두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우리들 국민들의 힘으로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정희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언론에서 알려주지 않는 투표는 한국이니 개표는 중국이니 조작은 중앙선관위가 한 작년 4.15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이 나라의 주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됨을 행사하여 4월 7일 곧 있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부정선거를 막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부정선거로 국회를 불법 장악한 민주당과 좌파 정당들에 의해 각종 사회주의 악법 제정으로 침몰해가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2019년 5구 대선과 6.13 지방선거에 이어 작년 4.15 총선에서는 단군 이래 최악의 부정선거를 자행하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모든 선거의 부정행위로 대한민국의 선거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으며 국민 주권의 상징인 표를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자기들의 장기 집권을 위해 대한민국의 주인됨을 행사하는 국민들의 투표권을 상습적으로 몰래 도적질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기를 뒤흔드는 국가적 중대 범죄로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이에 깨어있는 국민들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4.15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으나 언론에서는 일체 보도하지 않고 사법부마저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주권 행사인 선거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뒤흔드는 일로 공직선거법 제224조 선거 무효의 판결 등에 따라 선거 무효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은 이번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를 40여일 앞둔 지난 25일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인 부산 가덕도를 전격 방문함으로써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습니다. 이는 가덕도 띄우기에 대한 대통령이 합세한 것이며 사실상 여권의원 후보 지원 사격으로서 문재인의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국민적인 지탄은 물론 노무현 정권 탄핵 이상의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되고도 남는 일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 차원의 선거 범죄 집단에 완전히 굴복된 것으로 결코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서울시와 부산시는 단체장의 성추행으로 인하여 4월 7일 보궐선거를 치릅니다. 이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이 세계적 망신이며 문명사적 수치입니다.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는 정책 대결도 공약 사움도 아닌 성추행에 대한 사회적 심판이며 국가를 파탄 지경으로 끌고 가는 현 정권에 대한 존엄한 심판인 것입니다.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없는 상태의 4.7 보궐선거는 공정선거를 보장할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에 시민단체는 대법원에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국회에는 부정선거 차단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부정선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민 주권 수호 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 대법관 14명은 4.15 총선 부정선거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판결하라. 대법원은 그 많은 부정선거 증거에도 불구하고 10개월이 지나도록 재검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증거보전 신청을 수용하지 않고 재검표를 미룸으로써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음을 온 세상에 확인시킨 꼴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시민단체가 부정선거 증거물로 제시한 서버 이전 명목으로 중앙서버 훼손 등 무려 10가지의 부정선거 증거물을 기초로 조속히 공정한 판결을 하라. 둘, 국회는 부정선거 차단을 위해 선거법을 개정하라. 여야는 현행 선거법으로는 부정선거 시비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각성하고 여야 모두 즉각 선거법 개정에 나서라. 막대한 국가 예산을 쓰면서 부정선거의 빌미가 되고 있는 여론몰이식 선거 여론, 사전투표 제도, 전자개표기 사용, 불법적인 QR코드 사용을 중단하고 각 정당과 후보자가 자물쇠로 잠글 수 있도록 투표함을 개선하고 투표함을 이동시키지 말고 투표한 동일 장소에서 개표하는 시스템으로 대전환할 것이며 비리의 온상인 공명선거지원단을 해체하고 중앙과 지방선거관리위원장을 법관 위에의 인물로 위촉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제기된 선거 소송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라. 마지막으로 선거 관리와 선거 결과에 대한 감시를 전담할 독립기관을 신설하여 공정한 선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셋,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에 앞장서라. 국민의힘은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단을 구성하여 부정선거 관련 고소와 고발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도록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라. 4.7 보궐선거부터는 전국 조직을 100% 가동하여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에서 투표인 수를 부풀려지지 않도록 투표소 CCTV를 작동시키고 그 영상을 공개하도록 할 것이며 투표함을 지키는 국민의힘 투표 참가인들에게 수동 개수기를 지급하여 정확한 투표 인원을 개수하고 중앙당은 그 수치를 집계하여 매시간 단위로 발표하라. 넷, 시민단체는
선거법 개정과 공정선거 확립을 위하여 국민주권 수호운동을 전개하겠다.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제야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합법적으로 지속하고 UN 인권위에도 한국의 부정선거 실태를 제소하여 국민주권 수호운동을 구체적으로 승화시키며 뜻있는 애국 시민들과 함께 국민주권 수호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제 우리 5천만 국민 모두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제2의 4.19 혁명의 국민 저항권을 발휘하여 4.15 부정선거를 응징하고 다가올 4월 7일 보궐선거가 또다시 문재인 정권의 부정선거가 되지 않도록 시민들이 깨어 철저하게 감시하는 등 자유 대한민국 체제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결의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명령한다. 첫째, 조준동을 비롯한 국내 메이저 언론사들은 각성하고 4.15 부정선거 진실을 국민들에게 보도하라! 둘째, 윤석열 검찰은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는 부정선거 규명에 총력을 다하여 수사하고 부정선거 관련 범죄자를 모두 즉각 체포하라! 셋째, 문재인 정부는 4.15 총선이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고 21대 총선을 재실시하라! 넷째, 4월 7일 지방자치단체장과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부정선거로 활용되는 사전선거 폐지와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하고 투표지 동일 장소에서 바로 수개표로 집계하라! 다섯째, 부정선거 주범인 문재인을 당장 탄핵하라! 감사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백신 맞는 곳에 문재인이가 쇼하는 거 보셨습니까? 문재인 정은경이는 이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국민을 상대로 기만하고 있습니다, 기만. 2억 4천만 명이 코로나 백신 맞는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은 코로나 백신 구경도 못하게 하더니 2억 4천만 명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전 세계에 100개 이상의 나라가 코로나 백신 맞는데도 코로나 백신 구경 못한 나라가 아프리카 후진국하고 중앙아시아에 끼니도 못 먹는 후진국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게 K방역입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번에 가져왔는 백신 이름이 뭡니까? 아스트라제네카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 한 병 까가지고 10명씩 맞아요. 한 병 까가지고 10명씩.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65세 이상은 맞지도 못해요. 그런 걸 가져와가지고 아프리카 수준의 그런 백신 확보를 해가지고 국민들 앞에 사과 한마디 안 하는 이게 인간입니까? 짐승입니까, 여러분? 인면수심 아닙니까? 인면수심. 사과라고는 없어요. 사과라고는. 박근혜 정부 때 이래 보세요. 난리가 났죠. 잃어버린 7시간도 아니고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후진국까지 주사 다 맞을 때까지 구하지도 못했다가 가져온 게 아스트라제네카예요. 효과가 70%도 안 되는 아스트라제네카를 가져와가지고 국민들 보고 잘했다고 웃어싸면서 맞아라 그러는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모더나 화이자 95%짜리 백신은 어디 갔어요? 다른 나라 국민들 맞는 모더나 화이자 어디 갔냐 말이에요. 그래서
문재인이 정은경한테 그랬죠. 나는 언제 만나요? 그래 정은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더 있다가 한참 기다려가지고 좋은 백신 나오면 맞아라 이 말 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한테. 그러면 문재인도 못 맞는 그 백신을 왜 가져와가지고 국민들한테 그러게 하고 있어요. 사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과해야지. 야외에서요, 제가 이번에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해가지고 대학병원들 가보니까요, 병원 안에 사람이 빡빡하게 있어요, 실내에. 근데 야외에는 10명 이상 모이면 안 된대요. 여러분, 야외가 안전합니까? 실내가 안전합니까? 야외가 안전하잖아요. 야외가 안전한데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1년 이상 동안 말살한 이 인간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권 바뀌면요, 이거 직권 남용죄로 징역, 박근혜 대통령 징역 몇 년이에요? 징역 32년이면 이거는 징역 60년 때려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자기들의 온갖 거짓을 하면서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를 1년 이상 동안 이렇게 말살합니까? 전철은 어떻게 타고 있어요? 내가 어제 전철 탔더니 전철이 뭐 퇴근 시간에 바글바글 하더만요. 야외에는 10명 이상 안 되면 10명 이상 되면 안 된대요. 이게 방역입니까 이게? 제주도 놀러 갈 때 비행기는 터져나가게 해놓고 식당에서 100명 이상 마스크 벗고 밥 먹으면서 마스크 쓰는 게 안전하다면서요. 야외가 안전하다면서 이런 사기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을 상대로 농간하는 게 가장 나쁜 겁니다.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인간이 나쁘고 질병 가지고 장난치는 이런 인간들이 나쁘다 말이에요. 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속 터지는 이 가슴에 대해서 이번 3월 1일도 10명 이상 집회 못한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일제시대 때 3.1절 날 또 10명 이상 태극기 들고 흔들었어요. 일본도 우리나라 국민한테 이렇게 안 했어요. 문재인이 이 인간이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상의 기본권을 말살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이라고 거짓말 치지 말라고요. 코로나 때문이라고. 코로나가 어디 뭐 백기환이 뭐 장례식에는 1000명 모이더만 코로나가 왜 사람을 차별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속 터지는 이 아픔을 잊으면 안 됩니다. 왜 수만 명이 모여서 여기서 집회를 못합니까? 8.15 집회 때문에 퍼졌다고 거짓말 치고 있어요. 8.15 집회 때문에. 여러분들 동부구치소에서 1200명 확진자 나왔어요.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있어요. 이성윤이가 무슨 온갖 비리를 저질렀는데 자기를 공수처에 넘겨달라 합니다. 공수처에. 명색이 검사라는 사람이 후배 검사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검사 사표 내야죠. 자기 검사 후배 검사 못 믿으면. 공수처가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들은 면죄부 주는 단체고 억울한 사람 잡아넣는 이런 기관이라는 입증이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중앙지검장이라는 사람 입에서 공수처로 자기를 보내달랍니다. 대한민국 국민도 그러면 검사한테 조사 안 받아요. 출두하라는데 출두도 안 합니다. 지검장부터 솔선수범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도 이제 검사가 나오라 그러면 안 나가면 됩니까? 하는 짓들이요. 김명수 거짓말 해놓고 뻔뻔하게 있어요. 뻔뻔하게 대법원장으로. 이재명의 거짓말은 표현의 자유라 그래가지고 대선 지지 1위 나온다 그러고 이게 나라입니까? 평소한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정말 최소한의 양심도 없단 말입니다. 최소한의 양심도. 울산 선거 부정 언제적 사건인데 아직까지도 울산 선거 부정했던 황운하가 국회의원하고 앉았고 송철호가 울산 시장하고 있습니다.
드루킹 댓글 1억 건 댓글 했는 김경수가 아직도 경남지사하고 있어요.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2심에서 실형받았는데도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2심에서 징역형 받고 도지사 하는 사람 봤습니까? 최소한의 양심도 상식도 없단 말입니다. 대한민국 법원도 양심을 회복해야 돼요. 이번에 3.1절 날 왜 집회를 막느냐고 소송을 했더니 판사도 뻔히 알잖아요. 백화점에 수천 명 모이는데 전철 안 타봤어요 판사들이? 전철에 지금 빡빡하게 타는데 제주도 빡빡하게 하는데 문재인의 이 거짓 방역에 대해서 야외에서 20명 이상 모이지 말랍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야외에서 20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이런 거짓말하는 서정엽이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요 보수 우파 국민 여러분 이 공의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정권 반드시 바뀝니다. 정권 바뀌면 정권의 부역질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고 예배의 자유를 말살하고 양심의 자유를 말살하고 국민의 인권을 이렇게 유린했던 인간들은 반드시 깜빵에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마음 약해져 가지고 불쌍하니까 봐주자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도 10년 20년 걸리더라도 과거사위원회 하더라도 이 거짓된 초등학생이 보고 웃을 일 아닙니까? 식당에 들어가면 100명 200명 있다니까요. 야외에 여기 10명 있으랍니다. 여기 펜스 쳐놓고.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기가. 어떻게 코로나가 사람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버스도 빡빡해요. 버스 타보세요. 저기 버스도 10명 안에 10명 더 있네. 저기 한 30명 타고 가네요. 버스도. 야외에 10명밖에 안 된대요.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30년 이상 의학을 했는데도 그런 것은 제가 보지도 듣지도 못했어요. 이런 꼬라지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이런 억울함을 당할지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일본도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일본도 3.1절 날 태극기 들고 수천 명 수만 명 모였다니까요. 이놈의 거는 문재인 치하에서 단 10명 이상 모이지 못하는 게 지금 몇 달째입니까 여러분? 이제 사기 그만 칠 때도 되지 않았어요? 식당에 가가 100명 이상 마스크 벗고 밥 먹잖아요. 여기 있는 경찰들은 안 먹습니까? 전철 안 타요? 백화점 안 가요? 할 일 다 하고 있어요. 할 일 다 하고 있어.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맥주 마시고 소주 마시고 할 일 다 하고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들은 채 많채예요. 언론이라는 것들이. 이 기자들도요 자 가짜 뉴스 만든 사람 처벌한답니다. 가짜 뉴스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가짜 뉴스를.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사과 한마디 안 하고 말이야. 무슨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뭐 해도요 뻔뻔해요. 뻔뻔해. 법무부 장관 클래스 한번 보세요. 조국이 아들 딸 다 부정 입학해가지고 이런 게 법무부 장관 한다고 앉아있고. 추미애 보세요. 아들 군대를 왜 갑니까? 군대를 전화해가지고 가지 말지. 이런 인간이 조국이 추미애 이런 거짓된 인간이 윤석열 찍어 얘기하다가 이제는 무슨 뭐 수사청인가 뭐 해가지고 검사의 수사권을 다 뺏고 있어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수단을 다 말살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 정신만은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정신을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대한민국을 되찾겠다는 이 정신을 잃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잘못한 놈들 지금도 친일파 청산하잖아요. 이 문재인 정권 때 부역질한 놈들은 우리가 지금 10년 20년 걸려도 반드시 그 죗값을 물어야지 앞으로 이런 거짓된
국민의 인권 유린이 다시는 없어진단 말입니다. 여기 김수열 대표하고 김수열 회장님하고 그 김경재 총재님도 구속했잖아요. 8.15 때 코로나 퍼졌다고 구속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8.15 때 무슨 코로나가 퍼졌어요? 34,000명 검사해 보니까 300명밖에 양성 안 나왔어요. 0.9%. 이런 거짓을 해놓고도 집단 감염은 2,400명 검사했더니 1,200명 양성 나온 동부구치소가 집단 감염이에요. 집단 감염 죗값을 물으려면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그런 사람들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 한 2명 나왔다고 교회 폐쇄하고 있어요. 순천향 대학병원 코로나 200명 확진자 나왔는데 폐쇄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폐쇄 안 합니다. 폐쇄 안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는 누구한테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만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회 말살하면서 코로나 나와도 어쩔 수 없이 하면서 전철 타고 식당에서 밥 먹고 백화점 가고 이마트 가고 다 하잖아요. 이 유물론 방역을 반드시 그만둬야 되고 이 중단시켜야 되고, 우리가요, 여러분 속 터지지 않습니까? 5명 10명 모여가지고 이 거짓된 정권, 이 사기 정권,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 앞세워서 우리의 집회의 자유, 우리의 입에 망을 씌우고 말이야. 이것에 대해서는 6.25 전쟁 읽지 않듯이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사기 행각을 즉각 중단하라고 해야 됩니다. 야외에서 지금 보세요. 왜 집회를 가지고 이렇게 말살을 해요? 자유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말살하고 있는 이 문재인이, 이 문재인 정권의 반민주성,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반민주성, 이게 바로 직권 남용입니다. 자기들 패거리 이용구 이런 것들은 아직도 법무부 차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지금 이것들은 뭐 들은 척 만척이에요. 들은 척 만척. 양심도 없고요. 양심도 없어요. 양심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잘못되어 있는 이 문재인의 이 거짓된 나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진실을 알고 끝까지 투쟁해서 우리가 반드시 나라를 바로잡고 이 거짓된 인간들은 반드시 죗값을 받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이동우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